차기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독교계도 정의와 평화, 생명이라는 기독교적 가치를 중심으로 후보자들의 공약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들의 기독교 관련 정책을 점검해보는 특별기획. 오늘은 민주당 문재인 후보에 이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정책을 살펴봅니다. 장애인 사역에 힘써온 예장통합사회복지선교회가 심포지움을 열어 교회의 장애인 사역을 돌아보고 한국교회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 기독교인들은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할지 살펴봤습니다. 파워 인터뷰, 기독교 대선행동 상임대표 박두훈 목사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9일 수요일 CBS 뉴스입니다. 차기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각 정당의 후보들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기독교계도 정의와 평화, 생명이라는 기독교적 가치를 중심으로 후보들의 공약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혜진 기자입니다. 진보와 보수, 교파를 초월해 모인 개신교 목회자들의 모임인 사이 넘어가 5개 정당 정책 관계자들을 초청한 가운데 정의와 평화, 생명의 관점에서 후보자들의 공약을 살펴봤습니다. 먼저 정의 부문.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교체를 통해 부패와 특권으로 이루어진 기존 질서를 극복해 정의를 세우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위공직자의 비리 척결을 위해서는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의 설치라든가 또 권력기관, 그러니까 검찰, 경찰, 또 감사원, 또 국정원 등의 국민의당은 경제적 불평등의 해소가 경제 정의의 실현이라며 재벌 대기업의 시장 지배를 막고 중소기업 육성과 소상공인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저는 성경적인 정의를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경제 분야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경제검찰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유한국당은 돈과 배경이 없어도 이른바 개천에서 용이 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바른정당은 송파 세모녀 사건 같은 불행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히고, 정의당은 사회복지 목적세를 부과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어진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에 대한 질문에서는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진보와 보수가 극명히 갈렸습니다. 사드를 배치해서 핵무기를 쏘더라도 우리가 그것에 위협을 받지 않는다는 걸 확실히 보여줘야만 북도 핵을 폐기할 수 있는 수순에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미국의 선제 공격을 막았고 북한도 결국 그 대화 요구에 순응을 해서 그 위기가 해결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남북이 먼저 대화를 복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주변 열강의 동의를 얻는. 생명과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수명이 다한 원전에 대한 폐쇄를 강조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즉각적인 원전 중단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그 대신 저희 당은 원전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낮추어 가고 또 경제에 그 피해가 직접적으로 안 가도록 점진적인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선 캠프 정책 관계자 초청 토론회는 오는 29일 밤 9시 50분 CBS TV를 통해 방송됩니다. CBS 뉴스 조혜진입니다. CBS는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의 기독교 관련 정책을 점검해보는 특별 기획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정책과 교계와의 관계를 살펴봅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부인 김미경 여사와 가톨릭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만났지만 현재는 종교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부인은 여전히 천주교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안 후보는 평소 종교에 대한 언급을 별로 하지 않지만 종교 지도자들을 만났을 때는 통합과 치유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최근 불거진 국민의당과 신천지 연루설에 대해서는 종교가 정치를 장악하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당 기독신우회 회장인 조배숙 의원은 신천지 신도들의 집단 입당 의혹을 미처 몰랐다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이제 해서 출당 조치를 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그 사능한 조치를 하려고 하죠. 저희들은 절대 그런 정통 기독교 교단이 문제를 삼고 있는 어떤 사이비 교단이나 이런 쪽하고는 같이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동성애와 동성혼 문제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는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므로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폐지해야 한다고 분명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 같은 입장은 성서의 희년 정신과도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양극화를 막고 이제 그 가난 이것이 대물림되지 않는 뭔가 이렇게 조정하려는 그런 그 성경적인 그런 시스템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안철수 후보는 기독교계 인사들과 특별한 친분을 맺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구 안에 있는 노원 순복음교회와 꽃동산교회 등을 자주 방문하고 종종 지역 교인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장애인들을 위해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장애인 사역에 힘써온 창동 염광교회와 예장통합 사회복지선교회가 오늘 심포지움을 열어 교회의 장애인 사역을 돌아보고 한국 교회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이순규 기자입니다. 반죽을 빚고 오븐에 넣으며 부지런히 빵을 구워내는 이들은 자폐성 장애를 가진 이들입니다. 교회는 이들이 구운 빵을 교회 카페에서 판매합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고 주문을 받는 이들 모두 지적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아메리카노 2개. 네. 7,000원입니다. 지난 2000년부터 장애인 사역을 감당해온 창동 염광교회는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해 직업교육과 일자리 제공을 해오고 있습니다. 메뉴 만든 거 되게 좋아요. 먼저 맡겨서 소스 넣고 그다음에 커피 넣고 저은 다음에 장애인 고용은 교회가 운영하는 협동조합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농장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협동조합 매장에서 판매됩니다. 무엇보다 주간에 장애인들을 돌보는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장애인 부모 힐링 캠프를 통해 장애인 가정 회복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창동 영광교회가 소속된 예장통합총회 장애인복지선교협의회는 심포지엄을 열어 장애인복지선교의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다양한 복합비전센터인데 장애인 사역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역들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중심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헌금하고 있고요. 심포지엄에서는 한국교회의 장애인복지선교의 과제도 짚어봤습니다. 장애인들을 돌봄의 대상으로 접근해온 부분을 지적하고 교회가 사회통합적 인식을 갖도록 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회가 처한 입장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떻게 하면 그들을 우리가 같이 통합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에 좀 더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회, 이를 만들어가는데 교회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순규입니다. 대통령 선거운동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자세로 임하고 또 어떤 기준으로 투표할지 신앙적으로 고민해야 할 텐데요. 파워 인터뷰 기독교 대선행동 상임대표인 박두훈 목사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권영률 기자입니다. 박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독교 대선행동 상임대표를 맡고 계신데 어떤 단체입니까? 예, 다가오는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치 참여를 신앙적 입장에서 잘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단체입니다. 크게 세 가지 목표를 갖고 있는데요. 국민 주권이 회복되는 정권 교체, 그리고 이 기독교인들의 정치 의식이 고양되는 그런 기회로 삼으려고 하고요. 세 번째로는 공명선거를 감시하는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세워진 단체입니다. 박 목사님께서는 복음주의권 목회자신데요. 예, 그렇죠. 대선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정치인데 이런 문제에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셨습니까? 기독교 신앙을 깊이 탐구하면 탐구할수록 정말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지으신 대로
풍성하게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정말 원하시는구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걸 굉장히 깊이 느끼게 됐어요. 뭐 대표적인 게 출애굽의 역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정치 참여는 기독교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그 사명 중에 하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번 대선에는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방향도 바뀌고 사람들의 삶의 조건과 환경이 많이 바뀌거든요. 그 출애굽의 하나님은 보통 우리가 야훼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야훼 하나님의 그 심정으로 우리 민족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한 대통령이 누굴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투표에 임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이번 대선에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떤 기준으로 투표할 후보를 정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민족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오늘 내가 대통령이 혹 안 된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두 번째는 정책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가장 중요한 게 정의, 평화, 생명 이런 가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치들에 입각해서 정책을 좀 잘 살펴보고 그 정책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우면 그 정책을 제안하는 사람을 뽑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후보들에게 이런 정책을 해달라 제안을 하신다면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제가 책 하나 소개해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그 우리 기독교 대선행동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나라라는 제목으로 그 정책 자료집을 냈습니다. 대표적인 거 몇 개만 말씀해 주시죠. 정치 영역에서는 이번에 그 헌법재판소와 이 검찰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국민들이 마음 졸였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검찰 개혁과 그리고 헌법재판소, 대법관 이 선출하는 과정이 좀 더 민주적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법원장, 지방법원장, 그리고 검찰청장, 고등검찰청장, 지방검찰청장 이걸 다 직선제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그 안이 하나 있고요. 경제에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결국 양극화는 기업 구조의 변화가 없이는 해결이 잘 안 됩니다. 노동자 대표, 하청기업 대표, 소비자 대표 이런 사람들이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기독교 대선행동 앞으로 어떤 활동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입각해서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격려하는 그런 일 좀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건 조금 경고하는 일인데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좀 잘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선거철마다 이 설교 시간이나 광고 시간을 이용해서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특정 후보를 투표하도록 설득 내지는 선거법 위반. 그렇죠. 선거법 위반이죠. 그런 걸 모니터링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일 좀 계속 준비 중에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참관 그 운동. 그래서 개표 과정이 정말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감시 운동. 이것도 우리 교인들을 좀 많이 독려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백석대학교는 오늘 경기도 과천시 정부 과천청사에서 법무부 교정본부와 관학협력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백석대와 법무부 교정본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학술 연구와 정보 교류, 교정시설 참관에 대한 협력, 교정행정과 교정공무원을 위한 인적, 물적 지원 등을 함께하게 됩니다. 백석대 최갑종 총장은 올해부터 교정보호학 전공을 신설해 전문화된 교정 관련 인력을 배출하려고 노력 중이라면서 교정본부와의 협약으로 교정시설 참관 교류 등에 적극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 소식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다시 거룩한 교회로라는 주제로 제128회 강원노회를 개최하고 각종 회무를 처리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김원석 강원노회장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 주님의 기쁨이 되는 노회가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강원노회도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는 주제로 노회를 열고 새 임원 선출과 각종 안건 토의 및 회무를 처리합니다. 전남 CBS 창립 14주년을 기념해 유열과 노래하는 봄 특별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이날 무대에서는 트럼펫과 색소폰 소리가 어우러진 서울 재즈 빅밴드의 연주로 유열의 대표곡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가 공연돼 관객들의 갈채를 받았습니다. 또 빅밴드의 연주에 맞춰 가수 유열과 성악 앙상블 메모리아가 함께 부른 가스펠 You Raise Me Up은 객석을 메운 청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 전남노회가 정기노회를 열고 신임 노회장에 순천화평교회 강동열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이번 회기부터 짧은 시간들이겠지만은 공동체성, 함께 나가는 그런 노회. 한편 예장통합총회 순천노회도 정기노회를 열고 각 부 보고와 안건 토의를 진행하는 한편 목사 임직식을 거행했습니다. 천안시 기독교연합회 이단대책위원회와 신천지 피해 가족들이 신천지 천안교회 앞에서 단체 시위 및 피켓 시위를 했습니다. 이들은 또 천안 버스터미널로 자리를 옮겨 천안 시민과 천안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신천지를 폭로하며 서명 운동을 펼쳤습니다. 대전 CBS와 대전교육청이 공동으로 대전 CBS 창립 19주년 기념 2017 대전 교육가족을 위한 아름다운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음악회에는 가수 허각과 변진섭 등이 출연해 아름답고 활기찬 음악을 선사했습니다. 입니다. 내일은 낮부터 밤까지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상 6도에서 13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19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